안녕하세요. 최고 민수입니다. 제가 침착맨 선생님과 기타 큐슈 여행을 함께 다녀왔는데요. 그 후기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5월 24일에서 25일 최초 계획을 수요일하고 목요일 계획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 시모노세계에 있는 그 수산시장이 금토일만 연다는 그 뉴스를 나중에 알게 돼서 부득이하게 5월 25일 목요일과 5월 26일 이렇게 1박 2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올해 초에 제가 침착맨에 나가서 선생님과 약간 웃자고 기타 큐시 여행 꼭 갑시다 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선생님한테 출연 감사하다 그래서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던졌는데 선생님께서 저도 한번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겐 또 이럴 때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항공과 숙박을 예약을 하겠다. 빼도 박도 못하게 스케줄을 미리 잡아버린 거죠. 주우재 선생님보다 제가 먼저 이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촬영하고 일주일 안에 숙소랑 항공을 다 예약을 마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항공편은 그 선생님한테 아침 한 8시인가요? 그때 비행기 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한 8시 정도 만나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야 1박 2일로 아주 풀리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했더니 선생님께서 아침 출발을 한 10시경 정도로 늦췄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강남 쪽에 사시니까 또 올라오는 그 시간도 있고요. 그래서 티웨이 항공 10시 5분 우리가 비행기 이코노미석입니다. 실은 침착맨 선생님이 모든 비용을 그 본인 유튜브 촬영을 위해 가는 거니까 비용을 분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원래 계획은 제가 다 비용을 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코노미로 좀 모시는 게 좀 처음에는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제가 모든 비용을 되겠다라는 거를 숨긴 채 일단 선생님이 내는 걸로 해서 비행기 이코노미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시 5분에 출발해서 11시 반에 도착하는 후쿠오카행. 그 당시에는 기타큐슈 직항이 없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기타큐슈 직항이 생겼지만 그래서 11시 반에 도착을 해서 후쿠오카에 도착해서 또 후쿠오카에서 시내까지 나가는 게 굉장히 후쿠오카 공항에서 시내까지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걸 예상을 하고 한 25분 정도 걸릴 거 예상을 하고 바로 이제 기타 큐슈로 넘어가자. 원래는 이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입국 수속 등을 감안하면 11시 반에 도착해서 한 12시 10분이나 20분쯤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시 20분 정도 해서 후쿠오카 공항에서 하카타역이죠. 그 후쿠오카의 신칸센이 가는 하카타역을 지하철을 타고 가서 거기에서 원래 벤또 기차 안에서 벤또를 사 먹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어, 예상외로 우리가 하카타역에 도착을 해서 좀 걸었습니다. 원래는 이 제가 이제 제안 드렸던 게 뭐냐면 그 하카타역에 쿠시다 신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이 보관된 그런 신사인데요. 명성황후를 시해한 그 일본의 낭인이 밤에 좀 이명도 들리고요. 괴로움을 겪다가 이 신사에 칼을 바치고 나면 자기의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칼을 쿠시다 신사에 갖다 맡겼고요. 쿠시다 신사에서는 그걸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신사에 가서 그 명성황후의 좀 이 명복을 빌려고 했는데 우리가 뜻하지 않게 점심에 그 식사를 그 공원 벤치에서 이 둘이 3,000원짜리 쪼그려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약간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잘못하면 이제 기타 큐슈 일정도 조금 어그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쿠시다 신사를 좀 다음날 가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일단은 그 후쿠오카역 주변을 막 걸었죠. 원래 계획했던 일정이 전혀 아니었고요. 원래는 벤또를 먹고 하카타역에서 코쿠라역 쪽으로 기타큐슈로 넘어가는 거였는데 이 선생님께서 하카타역에서 그 우리 저 이 신사까지 가는 쿠시다 신사까지 걸어가는 도중에 갑자기 이 공터에 좀 꽂히신 거예요. 공터에 꽂히시고 그 옆에 3,000원짜리 그 점심 식사를 팔고 있는데 그 이 공터에서 그 식사를 하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않게 제가 3,000원짜리 점심 식사를 모셨던,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절을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절에서 굉장히 큰 목조 그 조각상도 보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가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녹차 아이스크림 먹고 또 유부에 떡을 안에 넣은 그런 음식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유부가 짠맛이 났는데 짠맛과 떡이 결합이 되니까 나쁘지 않은 그런 맛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시간이 이미 상당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해찰을 한 거죠.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해찰이라고 하는데 계획하지 않은 그런 막 이 일정들을 막 소화하면서 안 되겠다. 일단은 코쿠라역으로 먼저 가자. 그래서 도카이도 산요 신칸센이라는 신칸센을 타고 한 15분 정도 우리가 하카타역에서 고쿠라역으로 갑니다. 그때 기차표를 자유석을 끊었어요. 자유석은 좀 저렴하면서 자유석 코너에 앉을 수 있는 건데 평일 오후라서 자리가 많이 남을 것 같다. 그래서 1인당 한 2만 2, 3천 원 정도 들여서 우리가 하카타역에서 코쿠라역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코쿠라역에 1시 반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한 3시 반 정도? 이 정도 3시 반에서 4시 정도 이 정도 도착을 한 것 같고요. 바로 JR 큐슈 스테이션 호텔 코쿠라라고요. 코쿠라역 안에 있는 그 호텔입니다. 제가 4년 전에도 묵었던 조그마한 비즈니스 호텔인데요. 1박에 한 10여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선생님이 조금 약간 힘드신 것 같아서 한 10분, 20분 좀 쉬고 바로 우리가 고쿠라 성을 갔죠. 그래서 고쿠라 성을 좀 이렇게 보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쿠라 성 앞에 있는 단카 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그 이 시장도 조금 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파는 그런 음식들을 좀 먹겠다 했는데 그 일정을 가는 중에 그 유학생을 중간에 또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유학생이 추천해 준 곳이 그 코쿠라성 가는 길에 그 강에 있는 곳에 축제를 하고 있다. 거기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우리가 이제 코쿠라성에서 이렇게 걸어오다가 이 강 옆에 좀 식당들이 강을 바라보면서 운치가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 그 강 위에 있는 중국식 식당을 좀 가시자고 했는데 제가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곳도 한번 가봅시다. 그런데 이제 중국식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되게 이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막 회의하듯이 막 단체로 막 앉아 있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중압감을 좀 느끼기도 했고요. 그 옆에 이제 이탈리안 식당인데 선생님이 이탈리안 식당을 좀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탈리안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가격들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물 스파게티가 한 28,000원 정도 했던 우리 그 전체 일정 중에서 제일 비싼 식사를 제가 대접을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스파게티 2개를 먹었죠. 선생님이 28,000원짜리를 먹고 제가 19,000원짜리를 먹고 저는 이제 미트 스파게티를 먹고요. 선생님은 해물 스파게티를 시켜가지고 서로 이제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세트 메뉴를 선생님이 추가로 했는데 세트 메뉴는 스파게티에 샐러드와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커피 이런 세트를 5,000원인가요? 더하면
먹을 수 있는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트까지 해서 그 스파게티를 먹고 이제 걸어서 숙소까지 오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전날 이제 새벽 2시까지 게임 방송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지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원래는 그 야하타 제철소라고요. 우리가 그 1901년인가요?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 배상금이 청나라의 1년 정도, 2년 정도인가요? 그 전체 예산이고, 일본으로서도 한 3, 4년 정도의 그런 예산을, 거금을 받은 거죠. 그 거금을 받아서 그 야하타 제철소를 1901년, 우리로 치면 포항제철을 1901년도에 지은 거죠. 이 제철소를 통해서 우리 그 일본에 있는 미쯔비시 그 조선소라든지요, 이런 배를 만들고, 처음에는 영국이나 유럽,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로부터 배를 수입을 해왔는데, 나중에는 이 제철소에서 나온 제철로 직접 철로 배를 만드는 단계까지, 그 배를 만든 곳이 미쯔비시 조선소죠. 야하타 제철소나 미쯔비시 조선소나 다 한국인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했던 그런 역사적 아픔이 있는 곳이라서 그곳을 원래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후쿠오카에서 좀 일정도 딜레이가 되면서 여기를 가는,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체력적으로 좀 쉬실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야타 제철소를 제가 원래 계획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사라쿠라야마 전망대라고요. 야타 제철소를 본 다음에 전망대에 가서 기타큐슈와 그 시모노세키 그쪽에 있는 간몬 해협을 바라보는 그런 석양을 바라보면서 사라쿠라야마 전망대에서 원래 보기로 했었는데, 야하타 제철소 그리고 사라쿠라야 전망대 단카시장은 우리가 원래 계획 스케줄을 소화를 하지는 못했던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야하타 제철소에서 우리 강제징용의 역사를 조금 보려고 했는데, 이 전체 일정이 맞춤형, 좀 어떤 신체적이거나 그다음에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여유롭게 할 필요도 있겠다. 제가 원래 짠 스케줄들이 너무 빡빡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합시다 라는 어떤 플랜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선생님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그 2시간 충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이 저녁에 저랑 이 뭐죠? 술도 한잔 했었고요. 그 술집을 찾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아무 곳이나 가볼까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또 선생님을 여기까지 모셨는데 아무 데나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르는 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둘 다 일본어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결국 그 고른 곳이 이 꼬치 집인데, 우리가 일본어를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한번 시켜봅시다 막 그러고 있는 사이에 종업원이 그 패드를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패드에 음식 그 사진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마음껏 시켜 먹었죠. 그래서 물가가 일본이 우리보다 좀 저렴하다고 느꼈던 게, 많이 시켰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의 꼬치의 특징이, 하나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누르면, 예를 들면 생선을 시킬 때 조그만 그 생선 하나를 시키면 우리는 탁 시키면 한 4-5마리가 나오는데, 여긴 정말 한 마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숫자를 눌러야만 그 개수에 맞게, 그러니까 한 마리 꼬치도 하나 기준으로 일본인들의 어떤 그 음식을 그 정말 필요한 만큼만 꼭 시키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했고요. 저녁에 이제 꼬치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저는 맥주를 350cc짜리를 한 2개 정도 먹은 것 같고요. 선생님은 하나 드시고, 그 다음에 과실, 음료 같은 술 한 잔을 더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먹고 선생님이 이제 들어갑시다 이랬는데, 제가 억지로 끌고 간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맛집을 조금씩 맛보는 거다. 그래서 여기 오면
그 우동집과 그 다음에 라면집을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라면집 앞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치라는 라면집을 갔고요. 온 김에 한번 들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저는 이 촬영을 위해서 한두 젓가락 먹고 이제 나가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우리가 맥주도 먹고 약간 좀 흥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선생님은 그거를 다 드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치란 라면 선생님은 약간 이 저 담백한 쪽으로 했고요. 저는 약간 걸쭉한 그런 국물 대신 선생님은 맵기를 좀 맵게 했고 저는 덜 맵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치란 라면 다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동집을 가자고 했는데 선생님이 배가 너무 불러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저는 우엉 그 튀김이 있는 우동을 둘이 반반씩 나눠 먹자. 반반만 먹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간 실랭이 끝에 선생님이 배불러서 못 먹겠다. 이래갖고 우리가 이제 첫날은 들어가서 이제 자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는 중에 이랬죠. 우리 차차타운에 가면 대관람차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여기서 얼마나 걸리니까 그래서 뭐 얼마 안 걸립니다. 한 30분 걸어가면 됩니다. 이랬더니 너무 많이 걸어간다고. 그래서 저는 이 첫날에 좀 오버나잇을 하고 싶었어요. 그 선생님의 과 1박 2일 아주 정말 한 새벽 2시나 3시쯤 이렇게 우리가 잠들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전날 방송하고 아침에 막 오고 뭐 이런 일정성에서 과로가 좀 누적된 것 같고 너무 많이 이제 드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치란 라면에서도 한 3분의 1밖에 안 먹었고 그 다음에 그 꼬치집에서도 제가 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먹을 스페이스가 남았는데 선생님은 음식 남기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드시면서 생각보다 많이 드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배가 빵빵해진 거죠. 그래서 한 11시 좀 넘어서 선생님이 피곤하시니까 오늘은 좀 주무시게 해드리자 하고 선생님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시간대부터 배가 좀 아픈 거예요. 배도 아프고 좀 몸도 좀 피곤하고 이런 막 과로에 이러면서 그 선생님을 위한 맞춤 여행들이 많이 좀 실은 생략이 된 거죠. 단가 시장이나 야타 제철소나 사라쿠라야마 전망대나 차차타운 되갈람차나 이런 부분들을 좀 스킵하고 우리가 좀 즐기자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갖자 뭐 이런 쪽으로 제가 많이 좀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쿠시다 신사도 실은 좀 스킵을 했고요. 저는 이번에 키워드를 항일 쪽으로 사실 많이 뒀어요. 그래서 일본의 역사,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역사에 대해서 잊지 말자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뒀는데 우리 선생님의 이제 어떤 건강 상태 그리고 예상치 않은 우리가 전혀 그곳을 가야 한다고 생각지 않은 곳에서의 시간을 너무 좀 들이면서 원래의 어떤 그런 컨셉은 많이 조금 약해진 그런 느낌은 있고요. 원래 이제 2일차에 8시에 밥을 먹기로 저는 한 7시쯤 먹었으면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또 피곤하고 하니까 한 8시쯤 보시죠 하고 8시에 이제 맞춰서 딱 나갔는데 이틀째 아침에 보니까 선생님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거야. 퉁퉁.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제 배탈이 나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잠을 푹 못 자서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제 고마운 건 이제 본인이 더 누워서 자도 되는데 8시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제 방 옆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침을 먹으러 가야 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아침을 드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 조식을 그렇게 많이 안 드셨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저는 정상적인 조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8시 반에서 8시 40분 정도 이렇게 나가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고 배탈이 너무 나서 잠을 못 자서 한 2시간만 좀 자고 11시 정도에 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을 좀 사드릴까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이제 방에 일단 모셔놓고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왜냐면 전날
이렇게 내가 너무 하드하게 원래 스케줄보다 사실 좀 줄였긴 했는데 선생님을 그래도 너무 힘들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고쿠라역 앞에 있는 저 약국 있죠? 약국에 가서 그 파파고를 키고 이제 이렇게 약이 필요하다 했더니 그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배탈약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세븐일레븐에 가니까 뜨거운 물을 팔더라고요. 원래는 꿀물을 좀 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꿀물은 잘 안 보이고 뜨거운 물이 있길래 뜨거운 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약하고 바로 한 이렇게 주무시라고 하고 한 10분 정도 지나서 갖다 드렸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깜짝 놀라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약을 드셨나 봐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11시 정도에 우리가 이제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한 10시 한 20분 정도 되니까 좀 배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 약 때문에 좀 좋아졌다고 가도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시 20분에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는 한 2시간 정도 늦게 스타트를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약을 갖다 드리고 제가 특별하게 뭐 방에 있기도 그렇고 해서 혼자 그 코코라역 주변을 막 헤매면서 제 인스타에 막 사진을 잔뜩 올렸죠. 그래서 제 인스타 보시면 제 사진 엄청 그때 막 주변 돌아다니면서 마구마구 찍어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한 10시쯤에 한 20분 후에 뵈면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쿠라역 안에 보면 백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 그 이제 코너가 마침 10시에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10시에 이제 딱 가서 뭔가 기념품을 간단하게 선생님 선물해 주면 좋겠다. 근데 이 부피가 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작게. 그래서 부피가 작은 거 과자 몇 개하고 젤리하고 이렇게 저랑 그다음에 선생님 거를 샀죠. 근데 제가 참 그 경황이 없었던 게 그런 짐들은 호텔에 맡기면 되거나 아니면 지하철에 짐 보관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끝까지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고쿠라역에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무거운 짐들을 다 저 호텔에 맡기거나 아니면 그 지하철 거기에 놓고 와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들고 가서 왜 그런 생고생을 했는지 지금도 한편으로는 좀 웃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쿠라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모치코로 한 두 정거장인가요? 세 정거장 정도 가면 모치코를 갑니다. 그래서 모치코라는 동네에 가서 이 모치코는 모치코 레트로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지었던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인슈타인 박사가 묵었던 그런 숙소도 좀 가보고요. 구 오사카 상선에 가서 그 옛날 건물 벽돌식 건물도 좀 봤는데요. 제가 이제 오사카 상선이랑 그 다른 건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걸 좀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건물에 가서 오사카 상선이라고 한번 찾아보기도 했고요. 또 그 오사카 상선 안에 마침 그 미술가 만화가의 작품 전시를 하는데 이게 촬영이 안 되는 곳이었는데 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 잘 그렸다. 그래서 역시 만화가로서 그런 그림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게 굉장히 많구나라고 느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치코의 전망대도 올라가서 모치코 주변 그 시모노세키 해변도 좀 보고요. 그렇게 이제 원래는 모치코에서 제가 카레를 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점심을 카레로 사드리려고 했는데 카레와 맥주를 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배가 좀 아프시니까 맥주는 생략을 하고 시간이 조금 점심 먹기에 애매한 시간이었어요. 한 12시. 그래서 일단은 시모노세키에 갔다가 시모노세키 넘어가서 가라토 초밥시장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으면 점심을 먹고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이 모치코에서 카레를 드십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모노세키 가는 그 배편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를 기다리고 배를 탔는데 배가 생각보다 빠른 거예요. 속도도 빠르고 가는 시간 한 4분 내외인데 속도가 굉장히 이 리듬감이 있고 그 비틀처럼 이렇게 막
배가 통통통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바닷바람도 좀 느끼고 바닷물도 좀 느끼면서 우리가 시모노세키에 도착을 했고요.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가라토 초밥시장에 갔는데 옛날보다 생각보다 시장의 규모가 조금 작더라고요. 옛날에는 되게 이제 좀 화려하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축소됐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찌됐든 가라토 초밥 시장에서 우리가 선생님이랑 저랑 초밥 6개를 샀어요. 원래는 한 10개씩 먹어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들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6개씩만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비싼 그 초밥집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는 너무 비싼데요. 원래 이렇게 비싼 곳이 아닌데요. 이러면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시키게 됐는데 그 비싼 곳은 비쌀만 한 그런 재료들이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참치 뱃살이라든지 아니면 성게라든지 뭐 이런 비싼 부위들만 파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좀 좋은 걸 대접할 걸 그랬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찌됐든 거긴 줄도 안 서 있었어요. 비싼 그런 초밥을 팔아서. 근데 이제 우리는 줄 서 있는 저렴한 곳에 가서 나름 좀 시켜 먹었죠. 근데 코로나 전보다는 한 2배 정도 가격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라토 초밥시장에서 초밥을 사서 그 시장 앞에 있는 바닷가가 보이는 데에서 쪼그려 앉아갖고 둘이 맛있게 초밥을 먹었고요. 원래는 조선통신사비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막 정신이 좀 없다 보니까 조선통신사비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조선통신사비를 원래 좀 찾고 이 의미를 좀 되새기고 만약에 저 혼자 갔으면 좀 여유롭게 찾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가다니까 제가 이제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분을 만약에 뭐 배도 아프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화면에는 안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가다가 한번 엎어질 뻔했어요. 이게 그 막 이 지도로 막 찾다가 이 그 자동차 다니는 턱에 그 걸려가지고 정말 그 굴을 듯 말 듯 해가지고 막 이 가다가 멈춰서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일본의 날씨가 생각보다 더워요. 햇빛이. 그래서 햇빛은 덥고 선생님은 아프고 시간은 지금 얼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이 막 혼미해서 사실은 막 정신없이 이 뛰어다닌 그런 둘째 날이었어요. 그래서 조선통신사비를 좀 못 보고 온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다행히 그래도 그 청일교류 기념관이라고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은 그 역사적인 그러니까 청나라로부터 이 조선의 독립 이런 것을 받아낸 즉 그 한일합방의 어떤 시초가 된 그런 이슈들이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 안중근 의사님의 배지를 가슴에 달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배지도 사가지고 했는데 또 일본을 자극하는 거 아니야라는 좀 약간의 자극적인 그런 내용이 담길 것 같다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그런 좀 약간의 항일적인 그런 거를 많이 담고 싶었는데 또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이 불똥이 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중근 의사님의 배지를 가지고는 갔지만 직접 착용하지는 않고요. 가슴속에 이 안에 넣고 그 청일 교류 기념관 어떻게 보면 1박 2일 중에 거기를 그 청일 교류 기념관을 가는 게 저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역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조선이 힘이 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에게 그런 수모를 당한 게 아닌가. 일본도 똑같이 미국한테 그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한테 당했거든요. 그래서 불평등 조약도 맺고 뭐 미국에게 자치권을 허용하는 그런 불평등 조약을 맺었는데 그걸 나중에 우리나라한테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맺으면서 그대로 되갚아 줌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게 어찌됐든 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을 꼭
눌러 이기는 건 어떤 이런 저항의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술력과 그다음에 자본력, 경제력으로 앞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어떤 선진화된 그런 기술과 경제력 이런 것들을 길러야 한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곳을 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선통신사가 머물던 그런 숙소죠. 아카미 신궁 빨간색으로 돼 있는. 근데 신궁이 그 신사가 두 개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밑에서 내려다 보니까 위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카미 신궁이라고 딱 찍어서 갔는데 그 신궁이 아닌 거예요. 조선통신사 숙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청일교류 기념관을 지나서 아카미 신궁까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까지 가서 신궁에서 이 건너편 바다를 좀 봤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좀 느긋하게 뭐 사진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 보고 좀 쉬고 해야 되는데 앞서 2시간이 이렇게 딜레이 되면서 우리가 또 후쿠오카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문 해저 터널까지 급하게 또 간 거죠. 그래서 관문 해저 터널까지 우리가 결국 이 가라또 초밥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걸어갔어요. 한 3, 4km 정도 이상 걸어갔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관문 해저 터널 그 관문 해저 터널 앞에 관문대교라고 있어요. 이 다리가 있는데요. 거기를 조금 더 지나니까 해저 터널 입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저 터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한 800m 정도 그 밑에 있는 터널을 가게 됩니다. 원래는 옵션으로 시모노세키 전망대, 근데 전망대를 갈 시간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족관이 있어요. 수족관도 한번 볼까? 근데 수족관도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관람차 정도는 한번 봐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역시 이제 대관람차가 그 가라토 초밥시장에서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청일교류 기념관 쪽으로 와버리면서 이런 옵션들을 할 물론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관문 해저 터널을 건너서 드디어 이제 그 모치코로 갔는데 저는 이제 모치코를 가는 게 아니라 관문 터널에서 한 중간 정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시모노세키에서 그냥 기차 타고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관문 해저 터널을 한번 지나가서 그 지나가면 관광열차가 있으니 그 관광열차를 타고 우리 모치코역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남으면 이 후쿠오카에 가서 다시 쿠시다 신사를 보고 갑시다. 이렇게 원래 스케줄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문 해저 터널을 힘들게 이제 건넌 다음에 관문 해저 터널에서 이제 그 관광열차를 타기 위해서 또 거슬러 올라갔어요. 한 7, 800m를. 그 더운 날씨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관문 해저 터널을 건너서 그 관광열차가 코로나19로 운행을 중단해 버린 거죠. 운행을 중단하면서 결국은 결국 그 걸어오게 됐어요. 그 거리가 한 5km 이상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5km의 거리를 이렇게 걸어오면서 되게 이제 힘들게 내려오는. 그래서 우리 그 유튜브의 막바지에 보면 정말 그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5km 이상을 걸으면서 그 5km가 굉장히 그 이렇게 타이트하고 힘든 그런 여정을 겪었다. 선생님이 이제 배탈이 나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막 짐도 제가 잔뜩 뭘 샀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지가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또 되게 더웠어요. 날씨가 뭐 그늘도 없고. 그래서 그 한 5km 정도를 걸어 내려오는데 정말 한 4km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마지막에 보면 커피숍 나오는 데서 커피 마시며 쉽시다 하는 그 순간인데 정말 그때 둘 다 한 10km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막 지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거기서 이제 커피숍을 마시면서 이제 좀 깊은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은 고생을 좀 같이 해봐야 되나 봐요. 그래서 고생을 좀 하면서 깊은 얘기를 나눴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영상에는 안 잡혔는데 그 부분들이 가장 좀 이렇게 서로 즐거웠던 그런 추억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우리가 5km를 안 갈았으면 후쿠오카에 가서 쿠시다 신사를 한번 보고 오는데 5km를 뜻하지 않게 시간을 많이 딜레이하면서 결국 이 후쿠오카에서 많은 시간을 오면서 드릴 수 없는, 원래는 후지사키역이라는 곳에 후쿠오카 구치소 터가 있거든요. 이상 시인이 사망했던 그 장소여서 거기도 한번 가서 한번 이 기도를 좀 하고 올까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거기도 이번에 좀 못 봤다라는 게 아쉽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아들과 8월 달에 후쿠오카 4박 5일 일정이 있거든요. 그때는 쿠시다 신사, 후쿠오카 구치소, 그리고 조선통신사비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들려서 명복을 한번 빌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날 8시 50분 TA 항공편으로 했고요. 이제 식사를 어디서 할 것이냐, 한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일단 공항으로 먼저 가서 공항에서 식당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고 그냥 어쩌다 보니 수속을 먼저 밟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공항에 들어왔는데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간 분식집 같은데 딱 한 군데만 열려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선생님이랑 이제 티웨이 귀국편을 타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제가 이제 가장 좋았던 점은 저녁에 선생님이랑, 좀 선생님은 아팠지만 꼬치집에서 맥주 한잔 한 거, 여러분들은 이치란 라면집에서 제가 이렇게 칸막이를 넘어가면서 말했던 그런 장면들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과 첫날 맥주집에서 맥주 한잔 한 거랑요, 그리고 둘째 날 10km 그러니까 관문 해저터널에서 다시 넘어와서 한 5km를 뜻하지 않게 걸었는데 마지막에 선생님과 굉장히 친해져 버리는 그런 계기가 한 10km 걸으면서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일단 우리 항일 투어의 어떤 여러 부분들을 다 소화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이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너무 즐거웠고요. 원래는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던 게 라이브를 거기서 할 건가, 그래서 주식 관련 라이브를 정말 밤새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본의 역사를 밤새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번에 유튜브로 일본의 역사 준비한 거는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어찌됐든 침착맨 선생님과 1박 2일 동안 짧지만 강렬한 그런 여행을 마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또 우리가 1년간의 침투부에 출연한 분들의 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대상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쯤에 다시 한번 선생님과 좋은 일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멀리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너무 바쁘니까 제가 또 한 1박 2일 일정을 만들어서 선생님께 좀 제안을 좀 다시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나가사키 지역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거기가 과거에 조선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강제노역도 많이 했고, 군함도도 근처에 있고, 또 네덜란드인들이 살았던 하우스텐보스라는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도 있어서 한번 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함께 1박 2일 침착맨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즐거운 일정이었고 저를 또 많이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일본의 역사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